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8일 최병욱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밀려있던 수사를 털어내는 이런 차원인데, 근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된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다. 이게 왜 이러냐? 뭐 그런 걸 오늘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지검이 최근에 우리들 병원 불법 대출 의혹 관련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우리들 병원의 이상호 원장하고 그 다음에 갈등을 빚던 사업가가 신혜선 씨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상호 원장이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그 과정을 놓고서 은행 직원을 2019년 12월에 고발을 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던 일인데, 이게 이상호 원장은 친노 인사들, 신혜선 씨 친문 인사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친문 인사들하고 굉장히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누구 손으로 들을 것이냐. 근데 결국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또 잘 아시죠?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 이와 관련한 거. 근데 뭐 저는 원래부터 그 투기 의혹은 없다고 생각했죠. 다만 문제는 거기도 그 대출 받는 과정. 왜냐하면 대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과정이 좀 석연치 않았다. 왜냐하면 마침 또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게 아니고 자기 고등학교 후배가 지점장인 곳에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뭐 대출 서류가 조금 뭐 미비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출 액수가 15억 원 가까이, 아마 제 기억에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대출이 나올 수가 있는가 하는 그 대출 과정의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투기 의혹은 법률적 투기가 아니고 실질적 투기죠. 그러니까 저기가 오를 거야, 흑석동.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흑석동 7구역, 9구역 뭐 이런 데 저도 가봤습니다. 한번. 왜냐면 집을 옮기려고 가봤었죠. 가봤더니 이미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도 몇 년 전에 가봤는데 바로 그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공개된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거기에 뭐 재개발 조합이나 이런 데로부터 요 상가나 요걸 사두면 얼마나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귀뜸을 받아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까지 검찰이 어떻게 밝혀내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흑석동 재개발해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는 본인의 결단으로 저는 충분히, 그건 뭐 노출된 정보니까 그걸 가지고 투기 의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만 본인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어서 은행에서 돈을 끌어다가 그걸 샀다. 그거는 적어도 이 아파트가 오를 것이라는, 또는 상가가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지금 뭐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거 하나로 패가망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 투자했다가.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투자로 보이는데, 은행 대출 과정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은행 대출 과정뿐만 아니고 부동산 관련 정보 입수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가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것도 연말을 기해서 털어버리는 그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윤석열 후보 관련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우선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 장모와 관련한 거 다 옛날 거 다시 끄집어내서 최근에 2건을 사법 처리를 하고 뭐 1심 판결까지 나온 그 요양병원 불법급여 뭐 이 사건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요양병원 불법급여 사건, 잔고증명 위조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그냥 즉각 옛날 것까지도 다 뒤져서 자기 다시 이제 기소를 해서 이제 재판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실형 선고 유도하고 뭐 이런 거 다 그거 뭐 법대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좋은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바로 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2부에서 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잘 아시지만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서 주범, 종범, 공범 다 재판에 넘기고 이 수사 손 털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 관련해서만 계속 수사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지가 지금 거의 20일이 넘었습니다.
반부패 강력수사 2부에서 김건희 씨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계속하고 있나요? 전혀 언론 보도도 없고 제가 알기로 수사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김건희 씨는 소환 조사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환 조사할 건덕지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검찰의 일부 현직 간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그 권오수 회장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여기에 전주로서 돈을 맡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략 91명인데 그냥 투자해달라고 그 1인 매매를 한 거죠. 근데 이 91명 중에 한 명이 김건희 씨 아니냐. 그러니까 91명을 다 조사해서 주가 조작에 어떤 식으로 연루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걸 조사하기 전에는 김건희 씨만 딱 떼서 당신 전주지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김건희 씨를 조사조차 소환조차 못하는 일 아니냐. 이렇게 다 검찰은 자기가 수사를 안 하더라도 수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대략 짐작이 되거든요.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혐의 처분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게 이제 궁금한 부분이죠. 근데 권오수 회장이나 기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공소장 이런 데 보면 김건희 씨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혐의가 없으니까. 혐의가 없으니까 어떻게 엮을 수가 없는 이런 것 아니냐. 그런데도 계속 수사 중이라는 지금 꼬리표를 붙여놓고 이걸 무혐의 처분을 안 하고 있다. 또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 컨텐츠 우회 협찬 의혹이라고 해서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장 간다고 소문이 났을 때, 또 검찰총장 간다고 소문이 났을 때 이 코바나 컨텐츠의 협찬사가 늘어났다는 거죠. 협찬사가 늘어났다는 건 팩트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그러면 검찰총장으로 간다는 소문이 나니까 기업에서 여기다가 협찬을 해서 좀 보험금 좀 들어놔야 되겠다. 이게 그 부인이 하는 데라는데 라고 했을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는 윤석열 후보가 아는 내용은 아니죠. 그게 윤석열 후보가 사전에 짜고 이번에 검찰총장 혹시 가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거는 법률적으로는 모르겠고 여하튼 그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기업이 정말 이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그거 얼만데 그 정도는 그냥 일단 해두는 게 안전상 좋지 라고 했다면 그거는 윤석열 후보랑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 협찬사를 관리한 거는 언론사였거든요. 코바나 컨텐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혐의가 나올 리가 있습니까? 의혹만 괜히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2016년과 관련한 2016년에 그 협찬안 그것만 무혐의 처분을 했고요. 그럼 남은 건 뭐냐? 2018년 거와 2019년 게 남았습니다. 2018년 거와 2019년 거는 2016년 거는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한 거고 2018년, 2019년 거는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으니까 또 이것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관련 우회 협찬 의혹 이것이 수사에 착수한 게 작년 11월 초입니다. 지금 12개월, 13, 14개월 가까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14개월 동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소환조사조차 못한다. 없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수사를 지금 진척하고 있는지나 모르겠고 없는 겁니다. 안 나온 겁니다. 안 나오면 무혐의 처분, 수사를 했더니 도저히 안 나온다 그러면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김건희 씨 앞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윤석열 후보 관련이니까 그 앞에서는 무혐의란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탄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검찰의 탄압. 검찰의 뒤에는 누가 있느냐? 여권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잘 아시다시피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한동훈 검사장. 이거 1년 넘게 이것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개점 휴업이고요.
무슨 뭐 그 아이폰에 대한 그 포렌식 기술이 발달할 때까지라는 게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서울고검장 이 사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아이폰에 대한 포렌식 기술이 발달하면 아이폰은 글쎄요 그렇게 된다고 한들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왜 제가 없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한동훈 검사장을 엮으려고 했던 것이 그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의 부산고검에서 대화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엮으려고 했는데 그 대화도 녹음이 돼 있으니까 녹음한 걸 그대로 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엮을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그냥 어찌 보면 진척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무혐의 처분이죠. 자기네들이 주요 타깃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그 주요 증거로 제시했던 것이 증거가 안 되면 그럼 없는 거죠. 그러면 무슨 검언유착입니까 이게? 그런데 그걸 검찰이 인정을 안 하고 작년 12월부터 계속해서 9번을 이거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지검장한테 결재 서류를 들이미는데, 지검장이 그때는 이성윤이었고 지금은 이정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후배, 결재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윤석열 관련이기 때문에 결국 검찰에서 그냥 붙잡고 있는 것 아니냐. 여권은 다 무혐의, 유권무죄지, 유권무죄. 그 다음에 윤석열 관련은 전부 다 계속 수사, 뭉개고. 왜 그럴까? 자, 일요진단이라고 KBS 일요진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일요일에 나와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종의 저는 자백이라고 봅니다. 그분 김건희 씨죠. 그분은 전주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가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개 압박을 한 거죠. 김건희 빨리 엮어라 이건데. 26일 날쯤 되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달 초에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서 관련 주범, 공범, 종범 다 재판에 넘겼다고. 수사 끝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씨를 엮으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재주로 엮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자, 장관이 이렇게 계속 공개적으로 압박하니까 아마 검찰이 김건희 씨를 형식적으로라도 소환할 것이다, 또 이런 전망을 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형식적으로 소환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무혐의 처분하려고. 무혐의 처분하면 더 난리가 날 텐데. 그래서 아예 그냥 계속 뭉갤 것이다, 대선 때까지. 저는 대선 때까지 계속 뭉갤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선 때까지 결론을 사실상은 내놓고 발표만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검찰. 그러니까 이게 왜 검찰이 이러느냐. 그게 이제 결국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압박했듯이 검찰이 지금 여권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다 해가면서 윤석열 관련은 무혐의 처분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결론을 내놓고. 이런 일이 과연 이게 민주사회의 검찰에서 가능한 일이냐. 저는 이런 부분이 아마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토론 같은 거 진행이 되면 당연히 여권이 압박을 받고 공격을 받아야 될 내용이다.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결론을 내놓지 말든가, 내부적으로. 여권에서 결론 이렇게 검찰에서 결론 내놓으면요, 이거 대부분 다 윤석열 캠프 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왜 흘러 들어가느냐? 검사들이 줄을 서거든요. 정권 교체기에는 검사들이 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저는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검찰총장 출신이 지금 대권 후보가, 유력한 대권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3월 9일에 윤석열 아니면 이재명 둘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양쪽으로 다 줄을 댔을 텐데, 여권에는 뭐 보시다시피 뭐 특별히 줄댈 이유도 없죠. 이미 검찰은 다 그 줄에 서 있다고 봐야 되니까. 그런데 야권, 윤석열 후보 쪽에도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니까 윤석열 후보 쪽에서 상당히 공격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거를 지금 검찰이, 여권이 자초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본다면 이게 도대체 김호수 검찰총장은 무슨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냐.
이게 오히려 저는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는 요소가, 왜냐면 도이치모터스니 그다음에 뭐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이니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아무런 1년 2개월 가까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소환조차 못하고 있는, 이거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탄압하고 있어 라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검찰의 이런 태도가 결국은 검찰 스스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여권의 압박, 이 부분은 오히려 윤석열 후보 또는 야당 측으로부터 역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재로서, 저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윤석열 후보로서는 뭐 그렇게 악재가 아니다, 오히려 호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가면서 최근의 그 검찰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